아, 여기 있구나. 기록되는 건가? 네. 진짜요? 네? 기록이 네. 되고 있나요? 아,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저 처음에 기록 일시 중지라고 뜨거든요. 아, 맞네요. 기록이 되고 있네요. 음,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외대학 연구소에 있을 때 동시통역 11단계라고 해서 개발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케이크, 그거를 활용할 때 또는 케이크 말고도요,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듣기평가 있죠? 네. 학교 영어 듣기 시험. 네. 듣기 시험을 학습하는 데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다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요거 제가 그러면 두 가지로 해드릴게요. 학교의 영어 듣기 평가 시험, 네. 그 능력을 키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활용할 때의 방법하고,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듣기를, 케이크를 할 때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학교 내신 듣기 평가에 그거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아무거든 들어가보면, 이제 1단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어, 1단계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사실 영어로 여러분들이 할 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제일 큰 게 이거예요. 영어를 말하려고 할 때 보면은, 말하기 전에 영어 들을 때 보면 되게 빠르게 들립니다. 그죠? 네. 어, 그리고 또 들리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탁탁탁탁 꽂혀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대충 단어 몇 개 들리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듣기 평가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또 듣기 평가를 하더라도 성적이 출렁출렁 거리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중3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가면 모의고사를 치게 될 겁니다. 바로요. 근데 너무 겁먹지는 않아도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듣기 평가 시험, 수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레벨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아이들이 언어 습득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관찰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도 언어를 배울 때 관찰이라는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 한국어를 습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학교 영어 듣기 평가 시험 대비 그거 먼저 그거 순서를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이크, 기타, 케이크뿐만 아니라 유튜브 다 괜찮아요. 네. 먼저 뭘 보면 안 되냐면은 한국어 뜻하고 영어 뜻은 전혀 보지 마세요. 문자는 절대 보시지 마십시오. 문자를 보지 말고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 학교 영어 평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소리에만. 됐어요? 네. 그런데 학교 영어 평가 시험에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할 적에는 소리하고 화면에만 집중하세요. 두 가지에만.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건데 먼저 학교 내신 시험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 소리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국어 자막하고 영어 자막이 있게 되면은 먼저 머리가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가 어떤 영어 단어가 되고 그게 의미가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에만 집중해서, 이게 지금 무슨 단어를 얘기하고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를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그러면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동시통역 1단계하고 2단계는 소리인데, 1단계에서는 케이크가 화면하고 소리가 나오겠죠. 그죠? 화면 보고 소리 보고.
예. 자, 요걸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세요. 됐죠?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케이크를 할 적에는 만약에 30초든 1분이든 간에 거기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보면서 들으세요. 됐나요? 자, 그걸 몇 번 정도 해요? 그거를 한 몇 번 정도로 이렇게 돌려서 계속 해봅니다. 이렇구나. 자, 이렇게 딱 끝난 상태에서 전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듣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명확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 횟수까지 들으세요. 이걸 하면 점점 더 빨라져요. 처음에는 막 한 50분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실력이 늘어나면서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게 돼요. 뭐 10번에서 5번. 한 3번만 들어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소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단락별로 그 다음에 내신 여러분들이 듣기평가 시험 준비를 할 적에는 소리에만 오로지 집중해서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문장씩 들어보라고 했죠. 맞죠? 네. 한 문장씩 들을 때 특히 들리지 않는 부분 있죠. 이 부분만 계속 돌려보세요. 뭘까 계속. 근데 뭘까 해서 잡히는 녀석이 있고 뭘까 해도 하나도 안 잡히는 녀석이 있어요.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됐죠? 자, 요까지 확인하면은 3단계가 끝나요. 됐어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 케이크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케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화면과 소리로 갔다가 다시 소리만 집중하세요. 케이크는. 화면 보면 안 돼요. 이때는 소리만 집중했다가 다시 화면하고 소리를 보면서 들리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미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을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크가 훨씬 더 추론하기 좋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은 상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거리를 줘요. 그렇게 되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뭘 하시냐? 자, 내신 케이크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소리는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자막을 키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그 소리가 무슨 영어였는지 확인하세요. 이해됐나?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이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됐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5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 5단계 넘어가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그것까지 한국어 자막을 탁 켜가지고 보세요. 이해되셨나요? 요 작업은 지금 다 한 문장 단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듣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듣기 능력이 향상될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저는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많이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만 많으면 이제 많이 들으면 되죠. 근데 한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듣기 학습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많이 듣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한 놈을 잡을 때 아주 박살을 내놔야 됩니다. 뜯어가지고 아주 작살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나가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빵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미주리의 테스솔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우리나라 주재원들 그다음에 거기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 십몇 년씩 있었는데도 그로스리 스토어 하면서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런 걸 하시면서 맨날 영어 방송 보잖아요. 외국 드라마 보잖아요. 영어 안 늘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몇십 년 해도 영어가 안 느네요.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한 겁니다. 이랬어요. 어떤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소리만 노출된다고 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걸 추론해가지고 자기가 적용해 봅니다. 이게 맞으면은 아싸 이 얘기하면은 밥 준다 맘마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어. 그래서 관찰과 추론이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을 빠뜨리고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얼핏 보면은 그냥 애가 시간 지나니까 말하고 기 댕기고 걸어 댕기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어마어마한 작용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케이크 그다음에 학교 듣기평가 시험 동일하게 어떻게 순서로 가냐? 영어 자막에 그 소리가 뭐였는지 영어 자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 자막을 켜가지고 그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뜻을 켜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저게 왜 저런 의미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땐 들고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문제, 한 개의 문제를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을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케이크 같은 경우는 1분짜리라면 1분짜리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면 시간 꽤 걸립니다, 이거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1분짜리를 몇 등분으로 나누세요. 예를 들면 한 20초만, 30초만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그 짧은 부분만 내가 오늘 뽕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장의 듣기평가는 한 개의 번호, 그 다음에 케이크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날 정했던 분량 끝냈죠. 그죠? 네. 그러면 자, 이때 마지막 랩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봐가지고 의미와 소리가 무슨 뜻이고 소리가 어떤 걸 나타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확인이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쭉 들으면서요. 다 됐어. 다 됐어. 반드시 확인 작업 계속 해야 돼. 체크하면서요. 됐죠? 이렇게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동시통역 6단계로 넘어갑니다. 한국어 자막은 다시 꺼버립니다. 한국어 자막을 끄고 영어 자막, 화면, 소리를 켜놓으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 자막이 듣기평가인 경우는 이렇죠. 듣기평가에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죠. 대본을 딱 보면서요. 한 개 문장을 딱 들어요. 한 문장을. 한 문장을 딱 듣고 멈춤하세요. 멈춤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영어 자막 보면서 자기가 내가 이 글의 말을 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말을 해보세요. 천천히. 만약에 거기에서 대화 중에 What is happening here? 그러면은 똑같이 그 사람이랑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인데 What is happening here? 이렇게 천천히 내가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역할극을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하시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슬프게 말하면 슬프게 여러분들 같이 내가 말하듯 해줘야 되고 읽어야 되고 화내게 얘기한다 그러면 화를 내면서 그 발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릴 소리내어 천천히 말하듯 집중을 느낍니다. 여기 한번 6단계 한번 가볼까? 이건 다 얘기했었죠. 이런 거요. 안 했나? 네. 어? 알았어요. 여러분들 소리 집중할 적에, 요거 앞에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소리를만 듣고, 소리와 화면만 보고 집중을 할 때 뭘 하셔야 되냐면은, 영어의 소리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운율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렇게 갑니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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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영어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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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런 식으로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듣기를 할 적에 쿵 하고 올라갈 적에 그건 되게 강세가 들어갔단 말은 의미가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를 보면은 실질적인 많은 전달하는 정보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 말 또는 거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의미적 연결을 기능을 하는 기능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하고 기능어로 구분되어지는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듣기가 제대로 안 돼요. 마치 파도 타기 할 때 놓고 나서 못하게 되면 물시큰 천목, 물시큰 목적이죠. 맞죠? 파도 이렇게 고조 잘못하면은 이렇게 나 올라가는데 저쪽에 파도 이래가 때려버리면 물시큰 먹잖아요. 이게 음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영어는요. 그러면은 한국어하고 영어는 많이 달라요. 영어는 이렇게 가지고 봐보세요. He bought apples, peaches, pears, and oranges. 이렇게 가죠. 맞죠? 네. We went to Paris, Brussels, and Amsterdam, and London. 맞죠? Are two pencils. 그죠? Black pen and some ink.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 언어 특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syllable timed rhythm 있죠. 이걸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도 하는데 이거예요. 딴. 요게 나오는 게 지구상에 두 군데 언어가 그렇습니다. 한국어하고 일본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언어도 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stress timed language를 봐보세요. 딴 쿵땅 딴 쿵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어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 말이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듣기 할 적에는 듣기를 제일 잘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리듬을 타세요. 리듬 못하면 꽝입니다. 안 들려. 알았죠? 네. 그래서 요거 병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요거 보여드려서 이거 들려드리지 않았었나요? 이거? 네, 안 들려드렸군요. 네,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Stress timed language. 자, 여기에서 선생님 하나 들려드릴게요. 응? Chasing the cat. Now, isn't that strange? We keep dog chase the cat. The dogs will chase the cat. 들리나요? The dogs 들려? will be chasing the cat. Dog chase cat. 잘 안 들리죠? 네. 여기 소리 안 나오나? 이게 나오게 할 수 없나요? 그냥 올리면 됩니다. 응? 어제 고쳐 어떻게 하지?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 키우는 거. 이 소리 나오게 하면 참 좋은데. The dogs chase the cat. 안 나오네요? The dogs chase the cat. The dogs will chase the cat. The dogs will be chasing the cat.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나냐면은 지금 봐봐요. 천천히 봐봐요. 네. Dogs chase cat 이렇게 났죠.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 다음 문장 읽으라면 뭘 읽어요? Dogs chase 봐봐요. Dogs chase cat 맞죠? Dogs chase cat 그러면은 밑에 문장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갑니다. The dogs chase cat 아, The dogs chase a cat. 지금 내가 세 번째인 거예요. 네 번째 갈게요. The dogs will chase the cat. 이런 식으로 해요. 봐봐요. 딴. 세 사이에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봐봐요. The dogs will be chasing cat. 이렇게요. 근데 이걸 한국 관점에서 읽어본단 말이에요. The dogs will be chasing the cat. 따따따따따따따 이래 가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거 세 박자로 끝내기 때문에 빠르게 들린다고. The dogs will be chasing the cat. 이렇게요. The dogs will be chasing the cat. The dog will be chasing the cat. 맞죠? 세 번 나오죠. 아, 이해가? 네. 그래서 영어가 빨리 들린다고요. 얘들은 스트레스 타임이기 때문에 그 박자 안에서 발음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몸을 다 소진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호로록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굳이 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치? 우리가 보면 그래 생각하는데 원어민이 보면은 쟤들은 왜 저래 생각하지 그래 우리 보고요.
왜 말을 따따따따따따 이런 걔들이 한국인을 하고 일본인 비유해서 약 올릴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한 거. 제 이런. 이게 잘 들어보시면 Now, in the past, 들어보세요. as I say these sentences, more syllables. 안 But 들리는데요? listen to me as I say these sentences. Dogs chase cats. The dogs chase cats. The dogs chase the cat. The dogs will chase the cat. The dogs will be chasing the cat. 그죠? Now, isn't that 들리죠? 네. we keep adding syllables each 요거 time 내 we say the sentence. 집에 보내드릴 In 테니까 each sentence, 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카톡으로 보내드릴 as the 테니까 shorter one before. 요거 And in 여러분들 fact, 보시기 the 바랍니다. first sentence, dogs chase cats, takes about the same amount of time as the last sentence. The dogs will be chasing the cat. That's because each sentence has 3 stressed syllables. 자, 그래서 영어가 이런 형태의 음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조되어지는 패턴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요거는 뭐 나중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단계, 5단계 이제 쭉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몇 단계로? 5단계구나. 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 볼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볼 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민이 이렇게 읽었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를 B번처럼 읽으면은 개판됩니다. 영어 절대 안 늘어요. 무슨 말인지 됐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요. Okay, those books on the shelf, on African children in poverty, seems to be a little bit easier to read. 내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장을 만약에 등시처럼 뒤에 올라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으면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될까요? 안 돼요. 1, 2, 3, 4로 내려갔으면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those books on the shelf. 자, 저 책들은 저 선반에 있는 건데 on African children, 아프리카 아이들에 관련된 책이에요. In poverty, 그 가난 속에 있는요. 근데 seem to be easy 그랬습니다. 근데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To read, 읽기예요. 맞죠?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가난 속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관한 책인데 선반에 있는 저 책들은 읽기가 쉬운 것 같아. 이지랄 하고 앉았으면 그게 되겠냐고 영어가. 그게 지금 뭐냐면 내가 말했듯이 비아니라고 방금 한국어로 해준 거. 한국어로 해석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그게 그 의미로 내가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내 속에서 그래 처리가 돼버리면 영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않는다고요. 왜 않느냐? 이거 얘기했죠. We discussed the problems of air pollution in China to find a suitable solution. 이걸 등식같이 우리는 어떤 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중국에서 발생하는 공기 오염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했다. 뭐냐고 이게 도대체. 그거는 그 의미가 이거라고 보여줄 뿐이라는 거예요. 눈 크게 떠요. 왜 떴는데, 쌤? 안경 써서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인식되는 거 얘기해 드린 적 있나요? 네. 했죠. 네. 서양 애들은 analytic reasoning process라고 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잘 들어. 핵심적인 것부터 밖으로 펼쳐나와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동양 아이들은 holistic reasoning process를 해서 밖에서부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말은 뭔 말이 있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외국말은 안 그래요. 외국말은 앞대가리만 딱 들어보면 앞대가리만 딱 들으면 결론 나와요, 바로. 그래서 외국 애들 주장하는 방식이 이러잖아. 이거 잘못됐어. 딱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유는 이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동양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밑에 거요. 탁자 위에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이래 가지 않니? 근데 외국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는데 이 어항은 탁자 위에 있어요. There is a fish in the pot on the table. 이래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음. 더 중요한 거. 영어식으로 안 하면은 이렇게 한국어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뇌의 영어식 신경망이 안 만들어져요. 명심해요. 영어식 뇌 신경망이 생겨야 영어를 영어 정보로 처리해줘야만 내가 영어가 늘어요. 영어를 한국어로 어순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뇌 신경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미 제가 이걸 언제 제가 찾아냈냐면은 2010년도 초쯤에 제가 이걸 알았고 아이독해 올린 건 2015년도인데 제가 아이독해 책을 내고 누가 이걸 가지고 영어의 뇌? 이런 책으로 책을 낸 사람이 있어요. 웃겨요.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6단계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요 5단계 또 하나 얘기 좀 할게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네. 저거 외울 수 있나? 아니요. 저거 외우는 힘든데 이렇게 해주면 외우기가 쉬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을 때 반드시 제가 리딩에서 지금 해주는 것처럼 청킹해서 짧은 단위에서 단위별로 끊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하다 보면 점점 더 길어져요. 그거 봐, 눈이 커지잖아요. 그지, 유정이 학생? 자, 그 다음 갈게요. 이제 6번째까지 한국어 자막 뺍니다. 그리고 영어 자막하고 화면하고 소리만 가지고 가시고, 자, 듣기 평가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스크립트만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7번째는 어떻게 한다? 감정을 넣어서 연기하듯 지문을 읽으세요. 알았죠? 첫 번째는 따라 읽는 모방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는 감정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읽으세요. 풍부하게. 여러 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마치 연극하는 사람이 자기 대본 연습하는 것처럼.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놀라운 현상, 이거 해보면 알아요. 8단계로 갈게요. 8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한국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8단계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리 높여가지고 빠르게 읽기예요. 빠르게. 원문에서 나왔던 것보다도 더 빠르게 읽으세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What is happening here? 이거 가지고 What is happening here? 이렇게요. What is happening here? 이런 식으로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연습을 한 개를 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 하시냐? 9단계입니다. 다시 소리만 집중해서요. 화면도 보지 말고 영어 자막도 필요 없고 영어 스크립트도 필요 없어요. 소리만 딱 집중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요때 내가 처음에 들었던 속도보다 느리게 들리면 학습이 제대로 된 거예요. 분명히 제대로 이게 느리게 들립니다. 속도가 되게 느리네. 자기가 그렇게 느껴져요. 이해가 되나? 네. 자, 요 단계가 되면은 이제 듣기 연습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두 번째 갈게요. 10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영어 자막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지우세요. 한국어 자막, 소리 지우세요. 한국어 자막하고 화면만 보세요.
화면에 한국어 자막 뜨죠? 그러면 그거를 한글을 보고 영어로 동시 통역 연습을 하세요. 어, 어,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워요. 자, 잠깐만. 잘 들어도 한국어를 보고 영어로 통역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때 내가 학습했던 것과 똑같이 말해야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배웠던 것대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기가 배웠지만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다른 표현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 10단계를 할 적에는 내가 이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원어민한테 동시 통역해 줘야 된다. 내가 통역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가 그러면서 통역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통째로 외워서 말한다? 이거는 꽝이에요. 네. 외워서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외워서 하면 안 돼요. 외워서 하지 말고 내가 내만의 표현을 만들어서 해도 괜찮아요. 네. 달라도 괜찮아. 문법도 좀 틀려도 괜찮아.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11번째입니다. 이때는 한국어 자막과 역시 화면을 활용하는데 이 11번째는 어떻게 하시냐? 원문에서는 저기에 지금 예를 들면 뭐 안녕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문은 저거야 그냥 hello, 그냥 hi 이 정도였는데 나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을 만들어 보는 거야.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hi, hello, how long have you been? You look better than before. 이런 거죠. 내가 말을 만들어 보면 너 지금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시시컷 하세요. 막 혼자 막 떠들면서요. 문법도 틀려도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또 원문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상황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나만의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를 줘야 돼. 이게 동시통역 11단계예요. 어, 모든 학습은 나의 것으로 땡겨와 가지고 내가 동시통역가가 돼서 이걸 마무리 줬을 때 여러분들의 뇌에서는 폭풍이 일어요. 보통 우리가 동시통역하라 그러면 다 외우려고 덤비거든요. 네. 이거를 외워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촘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100개의 문장을 외워서 10개의 문장으로 제대로 사용한다 하면 당신은 언어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언어는 암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는 두 가지 파트로 지식을 나누어요. 쉽게 말해서 procedural knowledge가 있고 declarative knowledge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선어적 지식,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정보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영하는 거 있죠, 이렇게. 네. 수영하고 그다음에 테니스 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간적으로 아주 짧게 막 이루어져가지고 몸에 체화된 지식을 말해요. 이거를 영어로는 procedural knowledge라고 합니다. 언어는 procedural knowledge예요. 공부에 가서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운 정보를 가지고 써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짧게 응용해가지고 쓴다는 뜻입니다. 다시 창의적으로요. 이해가 되나? 네. 법조문 외우듯이 외워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이걸 할 적에는 내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단연코 딱 한 단어가 떠올라요. 공감입니다. 공감. 내가 따라 읽을 적에는 내가 그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야 돼. 끝까지도 공감이 돼야 돼. 이 사람한테 이 원어민이 하나도 몰라요. 한국어를 보고. 이 사람 어떻게든 나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통역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네. 그것도 공감 능력이잖아. 이 공감 능력은 사회적 협업 능력에서도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즉,
인생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웨디 브릭스홀에서 대학원생,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끝내고 난 다음에 왔던 메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토익이 800점대가 나왔는데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만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토익 만점은 990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잘 들어놓으셔야 돼.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듣기 능력이 늘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듣기 능력만 느는 게 아니라 읽기 능력, 말하기 능력, 총체적인 능력이 같이 올라가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사람 있죠? 무거운 거 많이 드는 사람이 발목만 굵어질까? 여기가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에 힘이 받쳐야 되죠. 여기에 힘이 받치려면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이 버텨줘야 되죠. 같이 굵어집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학습 능력을 하게 되면은 영어의 전체적인 능력이 같이 향상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이크를 할 적에는 듣고 말하기 능력, 나 회화 능력 키워야지 같이 올라가게 돼요. 더 좋은 거는 단어 학습 능력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동시통역 원리에 의해서 케이크를 꼭 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케이크는 정말로 활용하기에 좋은 그건데 앱이긴 한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요거는 제가 기록을 중지를